국제사회는 밀림처럼 힘이 곧 정의입니다. 하소연할 경찰도 없고 법원도 없습니다. 미국의 국제경찰 노릇도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폭력적으로 관찰하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약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강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양육 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자신의 국익을 위해 냉혈한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를 위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거나 수정합니다. 국가에게 이데올로기의 순결함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익을 위해 시장사회주의를 창안했고 외형상 자본주의 경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역시 중국과 같은 개혁과 개방 전략을 채택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었고 경제적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정치 개방을 서두르면서 소련은 개혁과 개방에 실패하면서 멸망했습니다. 조선은 내부적으로 중소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체사상을 창현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그러한 체제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수령 체제도 당을 정상화하고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수령보다 당과 국가를 앞세우는 등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 아래 나토라는 동맹을 유지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도 소련이 사회주의 경찰 노릇을 할 때 잠깐 유효했을 뿐입니다. 소련은 중국과 핵전쟁을 하려 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과 전쟁한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소련의 미소 평화공존을 규탄하던 중국이 오히려 미국과 수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중국은 간디 시절부터 인도의 독립을 지원했으나 인도는 독립 이후 중국과 수차례 국경 분쟁을 하고 심지어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라고 인도의 핵무기를 묵인하고 국경 분쟁을 부추겼으나 중국이 미국의 꿰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도구에서 벗어나 미중러 수준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중러는 해방 직후 조선을 지배하려 했고 소련 붕괴 직후 미일이 이 조선과 수교하자는 조건에서 중로가 한국과 일방적으로 수교함으로써 조선을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중로는 유엔에서 미국과 함께 미사일을 개발하는 조선을 제재했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맞설 필요가 있을 때는 조선을 앞에 세웠습니다. 셋째, 최근에 중로와 인도의 경제적 협력, 북중로의 안보적 협력은 철저하게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자 협력에 참가하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자 협력의 본질에 대해서 반미 연대의 징조로 보거나 본격적인 다극화 시대의 진입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다자 협력의 본질은 항상 요동치고 있으며 심지어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현상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 끌려가는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로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미국의 강압 외교의 부산물입니다. 즉, 북중로나 인도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압 외교를 거둬들이면 언제든지 다자 협력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로는 자신들의 국익이 보장되면 미국과 맞설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미국과 공동 번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화 시대라는 거죠. 중로의 전략은 미국과 사이좋게 국제사회의 기득권을 분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도는 미국의 하위 동맹으로서 중국의 적대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로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중로와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는 공동 번영, 진정한 다극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도 중로나 인도처럼 미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다극화의 한 축으로 끼고 싶어 합니다. 그럴 경우 조선은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군사적, 외교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조선을 다극화의 주체로 인정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국가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선에게 다극화는 너무 먼 희망이고 당장은 자신을 부정하는 미국에 맞서는 반미 연대가 급선무입니다. 넷째, 북중 내의 정치 군사적 협력에서 최소한의 공감대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극화가 아니라 반미 연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은 대만 전쟁을 피하고 싶고 경제에 주력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미 연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의 미중 분업을 복원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전쟁 없이 미국을 극복할 심산입니다. 전술적으로 반미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쪽은 러시아와 조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반미 연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에게 적대국으로 대접받는 조선은 북중 내의 협력을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반미 연대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적대 청산을 요구하고 핵무장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반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중에게 필요한 건 다극화가 아니라 반미 연대입니다. 미국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극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극화는 한국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극화가 실현될 때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다극화는 불리한 구도입니다. 다극화란 미, 중, 러가 사이좋게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고 이는 현상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고 미, 중, 러는 평화 공존을 누리되 남북은 전쟁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파괴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에 대해 중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조선도 현상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다극화보단 반미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극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강대국의 지배 분점 전략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남북, 특히 한국 민중은 미국의 지배에 맞서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미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조선도 중로를 반미 연대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로는 당연히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한국 민중이나 중로가 반미 연대를 할 리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특히 미국에 반발하는 다자 협력을 중로가 언제든지 깨고 미국을 포함한 다각화 전략, 강대국끼리의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전략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